근데 거의 진짜 열이면 열 다 변수가 거의 없어요. 10명 다 팔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원래 하던 대로. 자, 멈출게요. 이때 팔꿈치가 이렇게 사선을 보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얘를 서로 마주보게. 맞아요. 서로 그럼 어깨가 뜨죠? 그럼 또 어깨를 낮춰요. 맞아요. 썸넷으로 20개 했으면 이제 바로 푸시업을 할 건데, 약간 너무 앞쪽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야지 이 경관절이 움직이면서 전거근까지 좀 트레이닝이 됩니다. 요거 두 개를 섞어줘야 돼요. 초보자분들은 그냥 이 팩덱플라이랑 벤치프레스만 연습하세요. 그럼 가슴은 사실 상부, 중부, 하부가 나눠져 있지 않죠. 하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 이렇게 쭉 연결돼서 팔 안쪽으로 이렇게 딱 잡히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차요. 그러니까 남자분들 처음 운동하면 여기만 막 아프다고 하죠. 여기만 차다가 결국 점점점 다 같이 찹니다. 위쪽이랑 아래쪽 나눠서 하면 좋지만 초보자분들은 자극도 못 느낄 거고, 또 위쪽 할 때 어깨 통증이 있으신 분들도 많을 거거든요. 어깨 자극이 가니까 굳이 위쪽을 안 해도 괜찮고, 지금처럼 그냥 중간만 계속 하시면 돼요. 특별히 인클라인이나 디클라인 안 하더라도 그냥 가슴이 다 전체적으로 찹니다. 여기부터 하나하나 채워서 여기까지 채우고 다 차면 점점점 위로 올라갑니다. 벤치프레스만 해도 올라가요. 자, 오늘은 그 완전 초보자, 완전 헬린이들, 운동 구력 1년 이하 팩덱플라이랑 벤치프레스랑 푸시업만 해서 한 40분 내로 가슴을 완전히 좀 털어버릴 수 있는 루틴입니다. 이 플라이를 먼저 해주는 게 좋아요. 먼저 피로감을 준다고 하는 건데, 얘를 다중관절로 운동하게 되면 이제 삼두 같은 근육이 협력을 한단 말이죠. 협력을 하는 과정에서 어깨도 좀 쓰일 수 있고 팔 쪽이 좀 쓰일 수 있어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딱 가슴 근육만 쓰입니다. 요쪽으로만 그 혈류량이 몰릴 수 있죠. 그리고 나서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랑, 우리가 만약에 이런 운동 아니고 덤벨 프레스하고 벤치프레스 하는 거랑 자극이 아예 다를 거예요. 초보자분들은 무조건 팩덱플라이를 그냥 먼저 하는 게 좋아요. 최대한 많이 늘려낸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고, 원래 이렇게 잡는 게 정석이긴 한데 요건 일부러 이렇게 한번 잡으세요. 그립을 썸넷으로 왼쪽 오른쪽 둘 다 썸넷으로 잡아주시고요. 요거 잘 안 될 거예요. 앞에서 봤을 때 팔꿈치가 앞쪽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하실 거거든요. 이렇게 보통 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렇게, 이 팔꿈치가 앞을 봐야 돼요. 그리고 어깨는 낮춰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수축했을 때도 팔꿈치끼리 마주 봐야 돼요. 이렇게. 실수하는 건 뭐냐? 팔꿈치가 올라가요. 팔꿈치가 수축했을 때 사선 방향 위를 보면 안 되고, 얘가 이렇게 가야 됩니다. 팔이 이렇게 되고 있다. 이거 다 어깨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의도적으로 그립을 썸넷으로 잡고 팔꿈치를 위로 들려고 얘기했던 거예요. 그래서 손목도 살짝 이렇게 안쪽으로 말아주면 좋아요. 요거는 본인 무게에 맞게끔 처음에 20개로 시작하고 점점점 무게 낮춰서 한 15개 할 수 있는 무게까지 합쳐서 총 4세트만 하고 넘어가시면 돼요. 요거는 당연히 얘를 늘려주기 위함도 있고, 그리고 늘려주는 만큼 가슴 근육 안쪽까지 조금 자극을 많이 가져가거든요. 그래서 여기 전체적으로 혈류량을 많이 모아놓는다. 우리 협력근인 팔이나 어깨 같은 경우 최대한 안 쓰이면서 여기만 몰아놓는다고 생각을 하고 바로 벤치프레스랑 푸시업으로 넘어가는 게 좋아요. 한번 하는 대로 한번 해보세요. 그럼 팔꿈치가 봐봐요. 이 팔꿈치가 방향이 위로 가 있죠. 한번 해보세요. 원래 하던 대로. 자, 멈출게요. 이때 팔꿈치가 이렇게 사선을 보죠. 어떤 말인지 알겠죠? 얘를 서로 마주보게. 맞아요. 그럼 어깨가 뜨죠? 그럼 또 어깨를 낮춰요. 맞아요. 근데 쭉 최대한, 그리고 손도 썸넷으로. 그렇죠. 손목도 살짝 안쪽으로 그렇죠. 어깨 낮추고 가슴 열고, 그냥 돼서 수축. 하나. 그냥 팔꿈치가 계속 떨어지지만 않게끔 계속 유지를 해야 돼요. 둘, 다섯. 쭉 늘리는 느낌. 여섯. 더 늘리고. 자, 왼쪽 오른쪽. 왼쪽이 조금 빠지죠. 근데 마주보지 않는 것 같은데. 그쵸. 아무리 돌려도. 멈춰봐요. 그때 봐봐요. 그렇죠. 그렇게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너무 힘든데? 이게 힘들죠. 이렇게 해야 돼요. 팔꿈치 계속 올리려고 노력. 왼쪽 좀 더. 넷. 하나만 더. 오케이. 자, 근데 거의 진짜 열이면 열 다 진짜 이거 변수가 거의 없어요. 10명 하면 10명 다 팔이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이렇게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렇게 가야 돼. 이렇게 일자로 운동. 자, 이거 보고서 안 되던데? 안 되죠. 이게 안 되죠. 이게 안 되면 가슴을 못 쓰는 거예요. 어깨가 아플 수밖에 없게 하는 거예요.
이거 보고서 다른 영상에서 팔꿈치 이렇게 하고 플라이 하는 사람들, 선수들 중에 한 명이라도 찾아보십시오. 제가 사과할게요. 선수가 그러는 거면 또 그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리 없어요. 거의 이게 다 맞아요.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모아야 된다. 이렇게 돼야지 일자인 거예요. 일자로 늘어났다가 일자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되면 어깨가 갈려요. 어깨가 엄청 아파요. 얘가 이렇게 가야 된다. 왔을 때도 팔꿈치끼리 모아줘야 되고 갔을 때도 팔꿈치가 앞을 봐야 돼요. 여기 이렇게 화살표 방향을 했을 때 얘가 이렇게 앞을 봐야 되는 거죠. 했을 때도 이렇게 앞을 봐야지 이렇게 빠지는 거거든요. 얘가 이렇게 얘가 이렇게 들고, 그쵸? 근데 이런 동작 없이 벤치프레스 하면 또 불안정한 패턴이 익숙해진 상태에서 또 저 운동을 넘어가게 되면 어깨가 또 다칠 수 있는 거죠. 벌써 가슴이 막. 약간 자국 오나요? 그러면 벤치프레스까지 한번 딱 해볼까요? 이 바가 일자로 딱 떨어졌을 때 어깨로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은 벤치프레스를 하시면 안 돼요. 하면 이 사람은 견착이 아예 안 된 거거든요. 등이 경관절이 어깨에만 힘이 들어갑니다. 요게 제대로 된 견착이에요. 일자로 떨어졌을 때 얘가 바로 가슴으로 오는 위치에 견착이 되는 사람들은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30개. 하나, 둘. 처음에 견착이 안 된 사람들은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 손의 위치가 내려왔을 때 어깨의 위치와 똑같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전면 어깨로 이 벤치프레스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다치겠죠. 어깨에 통증이 있는 사람은 벤치프레스 안 하는 게 좋고, 이제 해도 되는 사람들은 어깨가 뒤로 후인 하강이 되게 되면 손의 위치가 떨어지죠. 수직선상으로 얘를 쭉 늘렸을 때 가슴으로 떨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자로 그대로 올라와야 됩니다. 내려갈 때는 탕 치는 느낌이 아니고 내 몸이 약간 유리다 생각하고 천천히 그냥 얘가 떨어지는 거를 내가 무게를 잘 받아준다. 그 상태에서 그대로 일자로 올라가면 돼요. 무게 잘 받아주고 둘 했으면 이제 바로 푸시업을 할 건데, 요런 덤벨을 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안 꺾이니까 푸시업 할 때 일단 손목에 부담이 좀 없으니까 좀 좋고, 두 번째로 얘가 올라가 있으니까 조금 더 이완이 많이 돼요. 최대 이완이 많이 된단 말이죠. 그 상태에서 보통 이렇게 푸시업 하는 분들 많아요. 그럼 이렇게 푸시업 하면 아까 어깨가 떠 있는 상태로 푸시업을 하는 거랑 똑같잖아요. 얘를 내 가슴 위치로 맞춰주는 거예요. 약간 내 몸이 살짝 앞쪽으로 가는 거죠. 이 상태에서 내려갔다가 올라가는 거 하나, 둘. 약간 너무 앞쪽인가 싶을 정도로. 그래야지 이 경관절이 움직이면서 전거근까지 좀 트레이닝이 됩니다. 요거 두 개를 섞어줘야 돼요. 벤치프레스 같은 경우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견관절이 고정이 된 상태에서 움직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고정인 상태로 계속 움직이다 보면 어느 순간 어깨를 다칠 수 있어요. 왜 그러면 전거근이 안 쓰여서 그런 거거든요. 벤치프레스 할 때는 그 경관절을 잠가 놓고 움직이는 느낌이라면, 푸시업 같은 경우는 경관절을 계속 움직이는 거겠죠. 경관절의 운동성을 조금 더 강화시키는 것도 장점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처음에 딱 오자마자 팩덱 플라이를 4세트 정도에서 웜업을 충분히 좀 해주고 바로 일로 넘어오는 거예요. 한 30개 정도 할 수 있는 무게로 벤치프레스를 30개 하고 바로 푸시업 10개를 섞어놓고, 그건 약간 웜업이라고 치고요. 벤치프레스 20개 할 수 있는 무게 설정하고 푸시업 10개를 묶어서 이거 5세트. 웜업 한 세트. 웜업 한 세트 하고 5세트 하고 운동을 그냥 끝내도 가슴에 근육통 어마어마하게 올 거예요. 30개요? 안 해보셨어요? 이 개수로 잘 안 해서. 5 곱하기 5. 오버 속도. 괜찮아요. 7 떨어뜨릴 때만 천천히. 8 그렇죠. 천천히. 15개만 더. 30개 채워볼까요? 넷, 5 끝. 오케이. 생각보다 안 가볍죠. 그리고 바로 푸시업까지 한번 해보시는 거죠. 자, 그렇지. 살짝 앞쪽으로 미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시작. 하나. 쉽지 않죠? 둘. 이게 쉽지 않아요. 셋. 자, 무릎 대고 괜찮아요? 넷, 5. 쉬면 안 되죠. 쉬면 안 되죠. 6, 7. 무릎 대야겠다. 자, 좋아요. 8. 2개 더. 9. 하나만 더. 흣. 그렇죠. 팔굽혀펴기 잘 안 되는데? 그죠.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만약에 한 3번 세트까지 이 푸시업 10개가 너무 쉽게 된다. 그럼 무게 설정을 잘못한 거예요. 팩덱하고 벤치프레스까지 하면
근육통도 그렇고 자극도 엄청나요. 그리고 어깨 통증도 거의 없어요. 저도 푸시업 무조건 섞어서 하는 편이긴 해요. 6, 70kg로 한 20개 정도 하고 푸시업 10개 하고. 근데 저도 푸시업 10개가 또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팩덱 딱 오자마자 약간 웜업 한다 생각하고 팩덱 최대한 늘려주고 최대한 수축하는 걸로 4세트 정도 해주시면 좋고, 그리고 바로 이 벤치프레스 넘어와서 처음엔 빈봉으로 한 30개 정도를 했을 때 괜찮다 싶으면 그 다음에는 한 30으로 올려서 한 20개 정도, 사람에 따라서 무게는 좀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그걸로 20개 하고 푸시업 10개까지 섞어주면 이제 가슴의 완전 펌핑도 잘 될 거고, 그 다음날 근육통도 되게 많이 올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20개 할 수 있는 무게를 점점 늘려나가야겠죠. 굳이 딥스랑 뭐 인클라인이랑 뭐 이런 것들 굳이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충분히 큽니다.